1782년 2월 21일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재판 중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노한 귀족 리처드 워슬리 경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조지 비셋 대위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고소하며 2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아내와 절친한 친구는 비밀 연인이었고 이 사실과 다른 충격적인 폭로들은 워슬리 부인을 조지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스캔들러스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리미널 컨버전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으며 영국 전역이 떠들썩하게 만든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악명 높게 워슬리 부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1758년 10월 5일 영국 미들섹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남성처럼 들리는 이름인 시모어 도로시 플레밍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 태생의 지주였던 존 플레밍 경의 딸로 그는 미들섹스의 브롬프턴 파크, 현재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시모어의 어머니는 부유한 상속녀였던 제인 콜먼이었습니다. 존과 제인의 독특한 이름 선택은 시모어의 외할머니를 기리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영향력 있는 시모어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1530년대 헨리 8세의 세 번째 아내였던 제인 시모어를 배출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시모어와 그녀의 언니 제인은 주로 어머니 혼자서 키웠습니다. 1763년 시모어가 5살이 된 지 몇 주 후 그녀의 아버지는 비극적으로 약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간의 슬픔 끝에 그녀의 어머니 제인은 마침내 재혼할 준비가 되었고 1770년에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에드윈 나셀스 첫 번째 헤어우드 남작과 결혼했습니다. 1760년대 에드윈은 리즈 근처의 위대한 시골 저택 중 하나인 헤어우드 하우스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슈아 레이논즈가 그린 레이디 워슬리의 초상화가 지금도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시모어와 제인은 어머니와 헤어우드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있었지만 모두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모어가 10대가 되면서 그녀는 말타기와 카드놀이, 춤을 좋아하는 고집센 젊은 여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내성적이라고 묘사된 그녀의 언니 제인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고인이던 그녀의 아버지의 두 생존딸 중 한 명이어서 시모어는 어떤 혼처에든 큰 지참금을 가져갈 처지였습니다. 이 지참금은 수만 파운드, 오늘날 돈으로는 수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곧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이 그녀의 손을 얻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어의 인생 전체는 어린 나이에 한 결혼과 그 관계의 불행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 남편은 리처드 워슬리 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7살이 많았고 1751년에 화이트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슬리 가문은 중세 이후로 그곳에서 유명한 지주였습니다. 리처드 경은 17세 때 준남작 자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국회의원이 되었고 조지 3세 국왕의 왕실 가정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워슬리 가문은 플레밍 가문과 라세스 가문처럼 영국 제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며 돈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시대에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워슬리는 원래 시모어의 언니인 제인과 교제하고 있었지만 1772년에 제인은 해링턴 백작과의 결혼을 선택하며 워슬리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그는 1775년 여름 요크 경마장에서 시모어를 만난 뒤 그녀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상류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급속한 로맨스 속에서 그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청혼했고 1775년 9월 20일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시모어는 17세였고 리처드 경은 24세였습니다. 하지만 시모어에게 불행하게도 결혼 계약서는 남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 워슬리에게 넘어간 반면 시모어는 연 400파운드의 수당만 받게 되었고 사실상 그녀가 결혼을 통해 가져온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꽤 평범해 보였습니다. 레이디 워슬리는 결혼 후 몇 달 만에 임신했고 1776년 8월에 첫 아이인 아들 로버트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귀족 결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는 이미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세이모어는 나중에 남편을 차갑고 융통성 없으며 지독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그녀 자신은 활기차고 추파를 던지기 좋아했으며
조지아나 캐번디쉬의 화려한 사교계에 저항할 수 없이 끌렸습니다. 머지않아 상류 사회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레이디 워슬리의 결혼 생활은 스캔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워슬리 부부 사이에서 불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료에 따르면 리처드 경은 아내의 외도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어느 날 밤, 리처드 경은 한밤중에 집안에서 워슬리 부인의 애인 중 한 명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남자를 그냥 보내주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결혼이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문들은 이후 세이무어가 수십 명의 애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증거는 그보다 적은 수를 가리킵니다. 레이디 워슬리가 관계를 맺은 남성 중 모리스 조지 비셋만큼 큰 스캔들을 일으킨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 비셋 가문으로 아일 오브 와이트의 땅을 소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와이트 섬 저택은 워슬리의 집에서 불과 4마일 떨어져 있었고 비셋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처드 경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우정을 배신으로 바꿔버린 굴욕적인 배신이었고 조지 왕조 시대의 상류 사회에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불륜은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가 북미의 반군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한 후 로드 워슬리는 프랑스가 해안 지역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잉글랜드 남부에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비스셋도 이러한 군사 훈련에 참여했고 워슬리가 이 훈련을 감독하는 동안 켄트의 메이드스톤에 집을 임대했을 때 그는 비스셋에게 그곳에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이 시기에 레이디 워슬리와 비스셋 대위의 불륜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1781년 8월 시모어는 제인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그 아이가 리처드 경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곧바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공개적인 스캔들을 피하고자 절박했던 그는 진짜 아버지가 비스셋이라는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리처드 경은 아내의 불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곧이어 알려진 악명 높은 이야기 중 하나는 1781년 9월 리처드 경이 비스셋과 자신의 아내의 관계에 대해 농담을 했다는 것으로 세 사람이 메이드스톤의 목욕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경이 공개적으로 바람맞는 굴욕을 견딜 의향이 있었던 반면 시모어는 결혼 생활 자체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1781년 11월 시모어는 스캔들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비스셋과 함께 켄트를 떠나 런던으로 도망쳤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대담하게 로열 호텔에 함께 투숙했습니다. 시모어는 하녀 메리 소크트비에게 편지를 보내 아기 제인과 여벌옷을 런던에 자신에게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모어는 자신의 극적인 가출이 마침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비스셋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경은 오랫동안 그녀의 바람을 참아왔지만 결혼을 통해 얻은 재산과 지위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악랄한 별거, 세간의 이목을 끈 법정 싸움, 그리고 영국 전역을 사로잡은 스캔들이 이어졌습니다. 워슬리 경은 이제 비싯을 상대로 당시 크리미널 컨버전이라 불리던 특별한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이 혐의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 절친한 친구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혐의였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혐의는 아내가 소송 방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리처드 경이 비싯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워슬리 부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는 2만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만약 워슬리 경이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 금액은 비싯을 파산시킬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300만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이 재판은 1782년 2월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렸습니다. 비싯의 변호인단은 불륜을 부인하는 대신 워슬리 부인에게 이미 여러 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비싯이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리처드 경이 아내의 불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장려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여러 전 애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소환됐습니다. 비스카운트 디어스트는 방황한 듯 보였고
리처드 경이 자신과 아내가 런던과 사우샘프턴에서 사흘을 함께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스캔들로 번졌고 레이디 워슬리의 평판은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주치의 중 한 명인 윌리엄 오스본은 그녀가 그레이엄 후작에게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는 성병을 치료했다고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런 의료 문제가 18세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신문, 만평, 팸플릿 등이 재판에서 드러난 선정적인 폭로 내용을 다루며 발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리처드 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레이디 워슬리와 비셋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배심원단은 리처드 경에게 단 한 실링, 즉 가장 적은 금액의 배상금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 그의 아내가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경 자신이 이를 공개적으로 용인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불륜을 부추겼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영국 전역에 퍼지면서 세 사람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82년의) 재판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리처드 경의 정치 경력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만에 런던에서는 전체 재판 기록이 판매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조지 워싱턴도 대서양 건너편에서 한 부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디 워슬리의 명성도 재판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고 곧 리처드 이지경과 웨그테일 부인의 진짜 일화와 정사모험과 같은 선정적인 소책자들도 유포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도 워슬리 부부는 이혼하지 못했고 세이무어와 비셋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경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혼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세이무어가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의 통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극적인 전개로 비셋은 레이디 워슬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상황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판이 망가졌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자 딸의 아버지는 그녀를 떠났고 남편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들마저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비셋의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1783년에 출산한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코르티잔이 되었고 부유한 남성들의 돈과 후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기 시모어는 새로 결성된 여성 집단의 일원이 되었고 이 집단은 세라 프렌더가스트가 운영하는 사창가에서 모이던 여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귀족 출신 여성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명성이 훼손되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한 일종의 지원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는 레이디 앤 코크와 레이디 더비 있었고 이 집단의 창립자인 캐롤라인 스테노프는 시모어의 친언니 제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캐롤라인 역시 시모어처럼 몇 년 전 간통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1780년대 중반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레이디 워슬리는 수많은 다른 애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다시 더 어두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레이디 워슬리의 빚은 별거 후 몇 년 동안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런던을 떠나 파리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공개적으로 혼외 정사를 비난받은 여성들에 대한 관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르사유 프랑스 궁정에서 자주 보였고 또 다른 딸 샬롯을 낳았으나 그 아이는 다른 가정에 보내져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은 조제프 볼로뉴, 생조르주 기사였는데 그는 혼혈 작곡가이자 펜싱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프랑스 궁정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그리 이상적이지 않았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 기간은 그녀에게 쉽지 않았고 1793년 공포정치 시기에 그녀는 귀족 신분과 왕실과의 연관성 때문에 혁명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어두운 시기 동안 워슬리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녀의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1797년에 그녀는 영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고 40이 되면서 어린 시절 집인 브롬프턴 파크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리처드 경의 경력은 계속 부침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시기에는 리처드 경이 정부인 사라 스미스와 함께 와이트 섬에서 살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 기간 동안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 주재 영국 특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805년에 54세의 나이로 영국에서 사망했으며 그때 그의 재산에는 막대한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도박, 그리고 화려한 저택 건축에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던 시대의 영국 귀족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굴 중이던 남편의 재정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 후 세이모어는 마침내 결혼할 때 가져온 7만 파운드를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재산은 법적 분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대한 부를 되찾게 된 그녀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의 세월을 뒤로할 수 있었습니다. 전 레이디 워슬리 역시 마침내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1805년 9월 12일 남편이 사망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후 그녀는 26세의 음악가 존 루이스 쿠치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인 플레밍을 다시 사용했으며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지만 쿠치 역시 그 성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47번째 생일 직전에 이루어진 재혼은 훨씬 평화로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행복했으며 첫 번째 결혼의 드라마와 비교하면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1814년과 1815년에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파리로 이사하여 시모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프랑스 수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1818년 9월 9일 59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원인 불명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영국 대중의 이목을 끌며 악명이 높았던 이 여성은 파리의 유명한 페르라쉐즈 묘지에 묻혔으며 오늘날까지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짐 모리슨, 오스카 와일드, 에디트 피아프, 프레데리크 쇼팽 등과 함께 그녀도 그곳에 잠들어 있으니 스캔들로 얼룩진 삶에 걸맞은 결말입니다. 레이디 워슬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푸 같은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